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제육구이인데요. 제육구이는 돼지고기를 손질해서 고추장 양념에 재웠다가 석쇠에 직화구이를 해서 내는 메뉴인데요. 실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직화구이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고기에 바른 고추장 양념이 불에 또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타는 게 염려돼 가지고 덜 익힌다든지 아니면 정말 태워서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굽는 과정을 굉장히 유의해서 하셔야 될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육구이의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육구이의 주재료죠. 돼지고기가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양념인 고추장, 그리고 간장, 참기름, 그 다음에 깨소금, 후추,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저는 파와 마늘을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놨고요. 파와 마늘, 그리고 돼지고기는 약간의 누린내가 있기 때문에 생강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석쇠 손질할 때 필요한 식용유.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육구이에 고기 손질을 하기 전에 우선은 파와 마늘을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생강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생강은 곱게 다져서 넣으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씹히는 질감이 너무 단단하기도 하고 향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즙을 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즙 내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우선 생강의 겉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준비를 하시고, 보통 우리가 재료를 썰 때는 칼날로 이렇게 썰죠. 그런데 이 생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즙을 내셔야 되는데 칼날로 썰게 되면은 즙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생강 자체가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재료가 아니고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칼을 뒤집어서 이 무딘 칼등을 이용해서 즙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등의 앞쪽을 도마에 밀착을 시키고 칼등 뒤쪽 뒷날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저는 썰면서도 도마에 생강의 즙이 막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칼등으로 문질러 주듯이 조금씩 생강의 가장자리 끝부분부터 문질러 주듯이, 자, 이렇게 썰듯이 해주시면은 즙이 훨씬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칼을 뒤집어서 칼날로 몇 번만 더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겠고요. 자, 눌러도 즙이 나오죠? 자, 이것을 면보자기에다가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자, 이렇게 감싸서 그냥 즙을 짜게 되면은 즙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 짜보면, 자, 이렇게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는 안 나오죠? 자, 이때요, 필요한 만큼, 생강즙이 필요한 만큼의 물. 오늘 저는 뭐 한 작은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조금 필요한 만큼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생강을 감싼 면포를 적셔서 물기를 짜내시면은 이 속에 있는 생강즙까지 충분히 짜내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생강즙을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은 생강이 씹히지 않고도 생강이 들어간 효과를 충분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요리에도 생강즙을 만드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다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생강즙이 희석이 되니까 적은 양의 물에 진하게 우려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고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돼지고기의 사이즈가 폭이 4cm, 길이가 5cm, 그 다음에 두께가 0.4cm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량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개수가 없어요. 정해진 개수가. 너비아니고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개수가 있는데 제육구이는 나온 양을 다 쓰라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고기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받다 보면은 예쁘게 고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그냥, 이것도 예전에는 그 정해진 개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량을 다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양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재료를 써실 때 사이즈를 잘 보시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야 많은 양을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원래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연하게 드실 수가 있지만 이 조리사 시험에서는 정해진 규격이 중요하니까 결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이 사이즈 맞춰가지고 낼 수 있는 부분을 맞춰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고기가 비교적 네모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고기에 4cm, 5cm에서 이쪽을 5cm, 이쪽을 4cm로 해서 일단은 요만큼은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두께를 0.4cm 정도. 너무 얇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두드리면 고기가 조금 더 얇아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얇게 하진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썰기 어려울 때는 자,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포를 떠서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고기가 비교적 살코기 부위라
다 잘 썰어지네요. 자, 이 부분도 썰 수 있을 방향 맞춰서 사이즈를 맞춰서 썰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썰다 보면은,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기 어려운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어때요? 폭이 굉장히 좀 좁죠? 이럴 때는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펼쳐서 사이즈를 얼마든지 맞춰서 넓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포뜬 부위는 두드려서 펼쳐주시면은 얼마든지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내놓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란히 쭉 놓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 이렇게 9쪽이 나왔어요. 자, 칼등을 이용해서 자근자근, 이때 너무 세게 두드려서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한 장 한 장 하는 것보다는 좀 나란히 놓고 하는 게 좀 더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효율적이죠. 특히 포를 뜬 부위는 이 포뜬 쪽이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손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똑같이 또 두드려 주시고요. 고기에 이렇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간도 잘 안 배고 고기를 구웠을 때 모양이 뒤틀리기도 하고요. 또 고기의 질감도 좀 질기겠죠? 충분히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조금 도톰하게 썰어졌다. 이 고기가 좀 그래요. 조금 도톰하게 썰어진 부분은요, 이걸 포뜨기는 좀 어렵겠죠? 좀 더 많이 두드려 주세요. 많이 두드리고 좀 세게 두드리면은 고기는 조금 얇아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얇게 떠진 부분은 너무 많이 두드리지 마시고요. 자, 앞뒤 좌우로 충분히 고기를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칼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장칼집을 골고루 넣어주세요. 자, 이때 칼날이 바깥을 향하면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죠? 안쪽으로 향하게 안전하게 요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손질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4cm, 5cm 사이즈로 맞춰 썰었지만 두드리다 보면은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고기가 석쇠에다 구울 때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처음에 그냥 4, 5cm 크기에 맞춰 썰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가로 세로가 한 1cm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이즈보다 지금 늘어나서 지금 이 사이즈가 익으면 자연스럽게 줄어가지고 원래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맞게 나온 사이즈는 그대로 놔두시고 조금 크다 싶은 고기만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쪽 고기는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조금만 정해진 그 크기가 있으니까 정해진 크기에 좀 맞춰서 손질을 좀 미리 하셔야 되겠죠. 구운 다음에 손질하시면 안 되니까 자, 미리 이렇게 손질을 해서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반듯하게 자, 손질이 된 상태에서 고기에 양념을 만들어서 밑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양념에 주가 되는 고추장은 40g 정도가 나오는데요. 40g이면은 계량 스푼으로 2큰술 정도가 돼요. 이 정도 고기 양 150g 정도가 나오는데 충분히 양념을 하고도 남을 만한 양인데 여기에 나머지 양념들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간장의 절반 정도 분량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한 큰술 정도, 그 고추장 양의 절반이니까 한 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고추장 자체도 간이 세요. 그래서 간장은 한 작은술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진 파 한 큰술,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이때 파마늘을 곱게 다지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깨소금 2분의 1작은술 정도, 후춧가루 살짝,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고추장 양념이 굉장히 뻑뻑하죠. 뻑뻑하면 돼지고기에 굉장히 두껍게 발라지기도 하고 맛도 짜고 간도 짜고
윤기가 나질 않아요. 굉장히 뻑뻑해요. 그래서 이 농도를 맞춰서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 물을 한 큰술 먼저 넣으시고요. 나머지 양은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고추장에 따라서도 조금 묽은 고추장도 있고 약간 되직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우선은 처음에 고추장의 절반 정도 분량은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추장 2큰술 정도니까 물을 한 큰술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 잘 풀어주시고 농도를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물을 또 넣으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고추장 농도가 묽어지면 또 안 되겠죠. 살짝 흐르는 정도 농도가 좋겠는데 자, 한 큰술 더 넣기는 좀 묽고요. 반 큰술만 제가 더 넣어서 좀만 더 부드럽게 농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양념에서 이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추장의 농도에 따라서 완성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물 넣어가지고 농도를 잘 맞춰주시는 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고기에도 굉장히 윤기가 나고 주르륵 흐르죠. 주르륵 뚝뚝 떨어지지 않고 자, 이 정도 농도가 되면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한번 양념에 재워 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그냥 불고기 하듯이 손으로 막 주무르지 마시고 양념을 하실 때도 좀 예쁘게 자, 이렇게 발라주세요. 가장자리까지 넉넉하게 바르세요. 왜냐면 이 양념에 재해 놓을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양념을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켜켜로 하게 되면은 앞뒤로 양념을 바르는 수고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가장자리까지 골고루 넉넉하게. 조리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 요리죠. 제육구이는 재료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양념 너무 많다 싶으면 밑으로 흘러내리는 양념 또 위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양념을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남겨놓으세요. 왜냐면 굽다 보면은 아무래도 양념이 말라요. 그때 한 번 정도 더 바를 수 있도록 좀 양념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골고루 가장자리까지 양념을 잘 발라서 잠시라도 재놓으시는 게 좋으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요리를 하는 동안이라도 잠시라도 양념을 재워놨다가 석쇠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육구이를 하기 전에 우선은 석쇠를 먼저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석쇠는 집찬 품목이기 때문에 깨끗이 손질을 해서 가져가시고요. 한번 이렇게 달궈주신 다음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으로 코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식용유가 제시가 되니까 자, 키친타올에 이렇게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발라서 달궈진 석쇠에 문지르게 되면 잘못하면 불 붙어요. 그래서 톡톡 두드려서 살짝만, 많이 달라붙지는 않아요. 돼지고기, 덩어리 고기는 쉽게 달라붙지는 않으니까 살짝만 발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기를 놓으실 때는 이 석쇠가 달궈져 있어야 되겠죠. 뜨거운 석쇠에 놓으셔야 고기가 달라붙지 않고 또 맛있게 구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올려놨을 때 소리가 좀 이렇게 나죠. 나란히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주세요. 양념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접시 좀 받쳐놓고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놓으실 때도 이 고기를 반듯하게 놓으셔야지 삐뚤게 놓으시면 삐뚤게 구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쭉 나란히 놓고 너무 센 불로는 굽지 마시고요. 중불에서 불 가까이서 구우세요. 센 불로 구우면 아무래도 타기가 쉽고 그렇다고 너무 약한 불로 굽게 되면 고기가 말라요. 육포처럼 말라버리고 잘 안 익기 때문에 중불 정도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가 충분히 익게끔 해주시고요. 돼지고기는 분홍색이잖아요. 익으면 색깔이 하얘져요. 그래서 양념 속에 그 숨어있는 고기의 색깔도 약간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두운 색깔이 남아있지 않도록 익혀주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고추장 양념이 잘 타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하나하나 뒤집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자, 석쇠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 조절해서 타지 않도록 구워주시고 표면에 양념이 살짝 마르면 다시 한번 양념을 발라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가만히 서 계시면 고기의 가장자리가 잘 타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심하게 팔을 휘저어서 고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일이 또 없어야 되겠죠. 저도 지금 고기가 보시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익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쪽은 색깔이 좀 어둡죠? 덜 익어서 그래요. 오른쪽에 좀 마저 더 익혀주시고, 고기가 얇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이 그렇게 센 게 아니라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고기가 좀 하얗게 익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념을 다시 한번 발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쇠를 다시 펼쳐놓으시고요. 자, 이 접시 바닥에 떨어진 양념도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양념이 마른 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요. 그때 또 앞뒤로 발라가셔야지 굽다가 또 가지고 와서 양념을 바르기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고기 색깔이 제가 뒤집으니까 그렇게 오래 굽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벌써 하얗게 익은 게 보여요. 근데 가장자리 고기인데 약간 덜 익었어요. 이럴 때는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가장자리 부분보다는 가운데 있는 고기가 더 빨리 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양념을 바를 때 양념이 촉촉하고 윤기가 나야 되고, 너무 양념이 좀 흘러내리긴 하겠지만 굽는데 지나치게 많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그래요. 묽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 뭉치지 않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마늘 입자가 굵으면 막 타요. 아주 곱게 다져주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석쇠는 자, 이렇게 마주 잡고 하는 게 한 손으로 하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구워보겠습니다. 나중에 제육구이는요, 조리 기능사 시험 감독 선생님들이 가위로 다 잘라봐요. 육안으로 봐도 그분들은 사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 가위로 다 잘라봐요. 근데 덜 익어 있으면은 그건 그냥 실격 처리가 되고, 정말 실격이 많이 나오는 그 시험 메뉴 중에 하나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에, 타지 않게 익히는 거에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 왜 고기 구울 때 속설이 있잖아요. 자주 뒤집으면 안 된다고. 근데 양념한 고기는요, 자주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하면서 굽지, 한쪽면 다 익을 때까지 다 굽고 뒤집었는데 다 타버리면은 큰일 나죠. 저는 지금 불이 비교적 중약불 정도예요. 중약불에서 굉장히 가까이 굽고 있죠. 겁난다고 여기서 멀리서 구우시면은 고기는 익지도 않고 그냥 다 말라버려요. 굉장히 맛도 없어 보이고 고기도 마르고 양념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 가까이서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익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 눌러보세요. 물컹물컹했던 고기가 아주 탄력이 생겨요. 단단하게 아주 탄탄하다. 그러면은 다 익은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는 고기가 조금 덜 익어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화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죠. 타지 않게 구워야 먹을 수가 있겠죠. 이게 석쇠구이고 직화구이니까 그 특유의 약간의 탄 듯한 부분이 가장자리에 살짝 보이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탄 거는 당연히 실격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다 익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접시에 옮겨 담기 전에 혹시 양념이 뭉친 부분이 있나, 너무 굵은 파마늘이 있나, 이런 것 좀 잘 보시고요. 이 양념이 여기가 말랐다고 너무 생 양념을 지나치게 덧바르지는 마시고요. 완전히 바싹 마르지 않으면 괜찮고.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니까요, 저는. 자, 이렇게 한 장 한 장 촉촉하게. 그래서 너무 일찍 거놓으셔도 사실은 안 좋은 게요, 금방 양념이 마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촉촉하게 윤기 나게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 고기는 조금 못생겼죠? 그래서 뒤쪽에다 좀 이렇게 가려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좀 반듯한 쪽으로 돌려서 저렇게 담고요. 돌려서 예쁜 쪽이 보이게 담아주시면 돼요.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너무 개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은 재료를 충분히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감점이 많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제육구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육구이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일단은 고기 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완성을 했을 때의 크기가 4cm, 5cm, 0.4cm 사이즈니까 그 사이즈에서 크게만 벗어나지 않게 하셔서 나온 고기가 사이즈가 부족하면 포를 떠서 작은 칼등으로 잘 두드려서 손질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이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 전량을 사용하시고 그 고추장 기준에 맞춰서 양념장을 만드실 때 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무 되지도 질지도 않게 물을 절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잘 맞춰서 완성을 해서도 이렇게 윤기 나는 양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고추장 양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뭐 제육구이뿐만이 아니라 뭐 더덕구이나 북어구이 또 생선 양념구이 등 모든 고추장 구이에 똑같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익히실 때는 너무 센 불로 굽지 마시고 중약불 그 정도에서 석쇠에 가까이 불에 가까이 대고 불에 가까이 가셔서 구우셔야지, 너무 불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구우시면은 고기가 말라버리고 오래 구워도 잘 익지를 않아요. 그리고 양념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 조절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추장 양념을 잘 타니까 자주 뒤집어 가면서 고기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구우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굽고 나서 혹시라도 가장자리가 좀 탔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가위로 잘라내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손끝으로 살짝 긁어낼 수 있는 정도면은 그 정도만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직화구이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그냥 요 정도는 그냥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 물론 탄 거 먹는 건 안 좋은 거지만요, 살짝 묻어있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요리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